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선형 문제가 있을 때 그 선형 문제를 조금 확장성 있게 해결해 보고자 할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문제를 트리 구조로 모델링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서버가 한 명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서버가 있어요. 그리고 서버는 각 사용자하고 키를 하나씩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용자들이 그룹 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서버가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이렇게 이 사용자들을 바탕으로 이진 트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뭐 이진 트리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메모리 안에 이렇게 대충 만드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지컬 키 하이트키, 로지컬, 논리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용자들이 뭔가 바이너리 형태로 서 있어야 되는 게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이 단말, 우리가 이진 트리에서 자식이 없는 애들을 이제 단말 노드라고 하죠. 중간 노드, 루트 노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말 노드에다가 사용자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요 키들은 사용자하고 서버하고 공유하고 있는 대칭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키들은 랜덤하게 그냥 랜덤한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만큼의 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각 사용자한테 뭘 주냐면 그 사용자부터 루트까지 경로에 있는 모든 키값들을 줘요. 모든 키값들을. 트리 구조는 특징이 뭐예요? 루트에서 단말까지의 경로가 있다 없다? 있죠. 그리고 유니크하죠. 그게 유니크하지 않으면 트리가 아니에요. 만약 여기에 선이 하나 있다. 그럼 그건 트리가 아니죠. 그건 그래프가 돼버리죠. 그래서 트리 구조이기 때문에 루트에서 여기까지가 유니크한 거죠. 그러면 이 사용자가 유지하는 키의 개수는 확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확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뭐에 비례해요? 트리의 높이. 그러면 1000명이 있으면 얘가 대략적으로 몇 개를 유지해야 돼? 10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2의 10승, 1024니까 1000개가 있으면 대략 10개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해야 되는 키의 개수는 확장성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유지하면 이 사용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것도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 맨 위에 있는 키는 모든 사용자가 다 갖고 있죠. 그러면 그 키를 뭘로 쓰는 거야? 그룹 키로 쓸 수 있죠. 그럼 사용자한테 트리 높이에 비례하는 개수를 주고 유지하게 하면 그룹 키가 확립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초기에 확립하는 거가 그 문제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초기 문제보다도 이렇게 형성되고 나서 사용자들이 가입하고 탈퇴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하냐. 트리 높이만큼만 필요하게 되면 이제 솔루션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사용자가 가입한다, 탈퇴한다. 어떻게 되냐? 자, 가입을 한다 칩시다. 4명 있을 때 얘가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면 트리의 높이가 하나 더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가면서 분화가 되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얘가 가져가야 되는 키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U5예요. 얘가 새로 들어온 애죠. 그럼 얘가 가져야 되는 키는 요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가 새로 가입을 했을 때 후방향 안전성을 보장하려면 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키들을 알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뭘 바꿔야 되냐면 요만큼을 다 바꿔줘야 돼요. 요만큼을 새로운 키로 서버는 바꿔줘야 돼요. 키를 바꾸면 그 키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용자한테도 줘야 되죠. 그래야 그룹키가 다시 확립이 되니까. 그러면 이쪽은 안 변하죠. 이쪽은 안 변하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6개의 메시지를 만들어내면 이 6개의 메시지만 있으면 모든 사용자가 자신들이 가져야 될 새로운 정보들을 다 가지게 됩니다. 트리 높이만큼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N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트리 높이. 그리고 이쪽 같은 것들은 멀티캐스트 할 수가 있어요. 그 애들한테만 주는. 그러니까 요쪽 있는 애들은 요 키를 요걸로 암호해서 주면 요거 가지겠죠. 얘가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요거니까. 얘 입장에선 바뀐 건 하나밖에 안 바뀌었죠. 얘 입장도. 얘는 2개. 그러면 얘 이렇게 주면, 얘 이렇게 주면 얘가 그걸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트리 높이만큼만 필요한 거죠. 뭐 트리 높이 곱하기 2인데 곱하기 2는 큰 의미는 없죠. 우리가 그 알고리즘에서 오더를 계산할 때 이 n이나 n이나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n 플러스 1이나 n이나 이제 n이 중요한 거죠. 차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탈퇴를 했을 때는 원래 U3가 알고 있던 요 정보를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탈퇴를 하면 얘가 이제 형제가 없으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요 2개가 바뀌는데 요 2개가 바뀌면 또 양쪽으로 이렇게 4개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뿌리면 또 키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건 뭐 보안과 관련 없이 어떤 선형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선형 문제를 조금 더 확장성 있게 해결하고자 하면 그 문제를 트리로 모델링해서 풀 수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거는 컴퓨터 공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솔루션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쉽게만 생각하면.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술이 처음에 그 무식한 방법이 있었고 얘가 막 필요할 당시에 먼저 어떤 사람들이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발견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찾기가 거기서부터는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 트리의 특징은 얘네들 간에 이 키들 간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련성을 맺어주면 뭔가가 좀 줄일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OFT라는 게 나왔습니다. OFT. One Way Function Tree.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 그런 트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전 거는 이렇게 모델링 해가지고 이 노드에 다 독립적인 키를 넣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맨 마지막 단말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위에 거는 랜덤하게 생성해서 넣는 게 아니라 얘 2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얘 2개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얘 2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유지하는 것을 원래는 이렇게 유지했었죠.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그렇게 유지하지 않고 얘랑 요 옆에 요 노랗게 돼 있는 애를 얘가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이걸 이용해서 이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거. LKH하고 똑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얘를 알게 되면 불필요한 것까지
얘가 얘만의 대칭키까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이용하지만 얘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얘를 해시한 값을 줘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해시하고 그걸 두 개를 다시 해시해가지고 얘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U1은 K2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모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K2를 해시한 값. K2를 해시한 값이니까 실제 K2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요걸 계산할 수 있는 정보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메시지가 하나로 줄어요. 반쪽 정보를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와 달리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 수가 그 전보다는 반으로 줍니다. 그걸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잘 생각해 보면 반으로 줄어들어요. 반으로. 똑같이 변한 건데 반만. 요거는 얘한테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애들은 요것만 가지면 돼요. 하나의 값을 계산하기 위한 2분의 1 정보는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나중에 변경됐을 때 줘야 되는 정보가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들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요 문제들은 지금까지 본 아주 그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이 트리를 이용하는 것까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키가 변경이 됐을 때 그 값들을 서버가 만들어 주죠. 근데 내가 그걸 못 받았어요. 그럼 나는 계산할 수 있을까? 계산을 못 해요. 근데 다음에 한 사용자가 또 들어왔어. 그럼 또 계산해서 주죠. 근데 그때는 받았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계산해낼 수 있을까요? 못 해요. 즉, 이 방식은 모든 사용자가 항상 갱신 메시지를 받아서 그때마다 갱신하고 처리를 해줘야 돼요. 내가 못 받았으면 처리를 못 해요. 그 다음에 받더라도. 한이라도 참여를 못하면은 그 다음에 계산되는 키값들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이 정보들이 이 값을 이용해서 주죠. 근데 이게 바뀌었어. 그런데 그러면 못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토콜을 뭐라 그러냐면은 stateful한 애라 그래요. stateful. 그러니까 키가 갱신이 될 때마다 나는 항상 참여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IPTV를 생각해 봅시다. IPTV. 여러분들이 항상 그 IPTV의 셋탑박스를 켜놓지 않죠. 근데 사용자가 탈퇴했다고 거기서 방송에서 메시지 줬어. 그 다음에 켰어. TV를 못 봐.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은 어디서는 쓸 수 없어요. 그런 IPTV 같은 데서는 못 써요. 사용자들이 항상 받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그 상황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항상 자기의 컴퓨터나 자기 디바이스를 켜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응용에서는 stateful한 애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오히려 stateless한 애. stateless한 애는 이번에 어떻게 주는 메시지만 있으면 내가 과거 한 두세 차례 그 키 갱신 메시지를 받지 않더라도 그룹 키를 새롭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stateless. 그래서 stateless랑 stateful.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필요한 거는 stateless한 애다. 그럼 stateless한 좋은 프로토콜들이 나와 있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no, now 뭐 어떤 이 사람이 뭔가 broadcast encrypt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를 했어요. 요것은 stateless한 애인데 stateless한 애고 확장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도 뭘 쓰겠어요?
트리 구조를 씁니다. 트리 구조를 쓰는데 얘는 사용자의 가입과 탈퇴를 고려했다기보다는 사용자들은 늘 고정되어 있는데 매번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보내고 싶은 사용자들이 그룹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 착안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부 교수님이 20명이 있어요. 한 명이 더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데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메일을 보낼 때 그중에 5명한테만 보내고 싶을 때가 있고 7명한테만 보내고 싶을 때가 있고 10명한테도 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기법이 이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용자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처음에 초기에 참여해 놓고 나서는 10명이면 그중에 내가 요번엔 3명, 요번엔 4명, 요번엔 9명 이렇게 보내고 싶을 때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이 약간 아까와는 달라요. 그렇지만 얘는 stateful한 애는 아니고 stateless한 애고요. 두 가지 기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완전 부분 트리 차이 기법, subtree difference, complete subtree. 얘기는 복잡한데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이 아까 봤던 그 트리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을 이렇게 모델링 한 다음에 사용자한테 자기 위치부터 루트까지 있는 키값들을 줘요. 그러면 각 사용자는 트리 높이만큼의 키만 유지하면 되죠. 확장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사용자한테 어떤 그룹한테 여기 있는 부분 그룹이 되겠죠. 여기 있는 부분 그룹한테 보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여기는 누구한테 보내고 싶다는 개념보다는 누구는 빼고 보내고 싶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만약에 요 3명한테 3명을 배제하고 내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걔를 뺀 제일 큰 서브트리를 구합니다. 나머지 서브트리들. 하나, 둘, 셋, 4개. 4개를 구해요. 그런 다음에 요 키값으로 새로운 그룹 키를 만들어서 암호화해서 줘요. 그 다음 그 그룹 키로 메시지를 보내면 요 3명은 못 받겠죠. 아까 거는 얘가 뭐가 됐어요? 그룹 키 자체가 됐죠. 지금은 여기 있는 키들은 그룹 키 자체는 아니고 그룹 키를 보내기 위한 키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거의 개수는 이제 트리 높이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요 4명이다. 4명을 배제하고 싶다. 그럼 요거랑 요거를 이용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얘하고 저 끝에 얘를 배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보내야 될 게 많아지죠. 요렇게 하나씩 건너뛰어서 보내려고 그러면 거의 N개가 필요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배제한 사람이 많으면 많다기보다는 한 중간 정도가 되면 오히려 많으면 적어지겠죠. 보내야 될 메시지가. 하여튼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법을 제안을 했고 요거를 봤더니 어떤 상황에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를 더 제안했어요. 더 제안했는데 아까 OFT에서는 키를 계산을 이제 보내는 메시지 수를 줄이려고 키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얘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얘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내는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한 사용자가 여기,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부터 루트까지 있는 키만 모르고 나머지를 다 알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거는 이 사용자가 요만큼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는 요만큼만 모르고 나머지를 가지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걸 가지게끔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확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유지해야 되는, 만약 이게 독립적인 키다. 그럼 유지해야 되는 키가 어마어마하죠. 그건 트리 높이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트리 안에, 이진 트리에 있는 노드의 수는 그거는 거꾸로예요.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데, 이렇게 했을 때도 어떻게만 하면은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냐면 트리 높이만큼만 유지하면 된다 라고 만들 수 있으면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는 OFT에서는 요 두 개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제는 위에서부터 계산을 내려와요. 요걸 알면 다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K를 이용해서 K1, K0, K1을 계산하고 K0가 있으면 요걸 계산해요. 그러면 이 사용자한테는 뭘 주냐면 요거랑 요걸 줘요. 요거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주면 요걸 제외한 어떻게 돼? 나머지를 다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이 노란색이에요. 근데 얘가 다 독립적이면 이만큼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확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장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OFT와 정반대로 키를 계산하는 거죠. 루트부터 아래로 계산하는 거예요. 루트 알면 다 알아. 그래서 얘한테는 요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나머지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랑 똑같은 예제인데 아까 예제에서는 요 세 명을 배제하고 싶다. 배제하고 싶으면 요거 요 네 개로 메시지를 암호해서 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모르는 건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공통적으로 모르는 게 요거랑 요거예요. 그럼 요 두 개로 메시지를 암호해서 주면 나머지 애들은 다 푸는데 얘네들만 못 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다시.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게 아까 거하고 얘는 약간의 그 사용하는 방법이 형식이 좀 다르죠. 아까는 트리에 있는 요 상위에 있는 키로 키가 그룹 키가 돼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여기에 있는 키가 그룹 키가 아닙니다. 단지 그룹 키를 보낼 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키가 되는 수단이 되는 거고요. 또 이런 형태로 됐을 때 여기에 사용자가 새로 가입, 탈퇴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얘는 고정되어 있는데 매번 메시지 보낼 때마다 이 중에 일부한테만 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초점은 누구를 요번에 배제할 것인가 라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 기법을 제안했는데 첫 번째는 똑같이 LKH를 응용해가지고 똑같이 요 사용자는 자신부터 루트까지 키를 갖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애를 배제하고 싶으면 얘가 갖고 있는 키를 쓰면 안 되니까 얘가 모르는 요거 갖고 하면은 나머지 애들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어떤 애들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냐, 배제하고 싶은 애가 어떻게 분산되어 있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았다 적었다 조금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거꾸로 생각한 거죠. 많은 키를 사용자들이 갖고 있게 하는 거예요. 아까는 요것만 알게 했는데 이제는 요걸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를 알게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은 것을 알아야 되니까 확장성이 없어.
그래서 그걸 확장성을 가지려고 키 계산한 방식을 OFT와 거꾸로 했다는 거죠. 어떻게? 루트만 알면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루트를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 계산하고 얘를 이용해서 오른쪽, 왼쪽. 뭐 계산한 방식은 만들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한테는 이제 요거를 주는 거예요. 요 세 개를. 그러니까 트리 높이만큼만 유지하면 되죠, 이제. 유지도 됐고. 그러면 나중에 아까와 달리 요 세 명을 배제하고 싶으면 요 키로 암호해 주면 돼요. 요 키는 얘 빼한 나머지 애들 다 알고 있는 거고. 요 키는 얘 둘 뺀 나머지 애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거꾸로 된 형태가 되고요. 어쨌든 둘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도 이제 제한이 됐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stateful한 개념하고 stateless한 개념이 뭐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선형에서 좀 더 확장성 높이려면 트리 구조를 어떤 문제의 솔루션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요거는 넘어가겠고요. 비중앙 집중형, 이거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룹을 부분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룹이 부분 그룹들이 합쳐져서 큰 그룹이 되겠고, 이 각각에는 서버들이 존재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에는 뭐 별 내용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겠어? 이런 구조에서는. 여기서 사용하는 기술하고 여기서 사용하는 게 꼭 같을 필요가 없죠.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사용자가 가입한다고 해서 여기에 영향을 줘요? 영향을 안 줍니다. 얘는 LKH, 얘는 OFT, 뭐 이런 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쭉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사용자는 요 서버한테 공유된 그룹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사용자한테만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그 그룹 키를 보내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모든 애들에 있는데 보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룹 키로 암호화해서 빵 쏴요. 뭔가 언지를 줘서 쏘겠죠. 그럼 얘가 GSA가 서버가 그걸 받아서 서버끼리 또 뭘 하는 거예요? 그룹 키를 하나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가 그 메시지를 받아서 다른 서버한테 주면 다른 서버가 다른 그룹에서 퍼뜨려 주면 되는 거죠. 별 얘기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중앙 집중은 모든 유저들이 하나의 서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인데, 종종 보면 우리 기관들이 나눠져 있고 각각마다 서버들을 둘 수 있죠. 근데 걔를 통합할 때 이런 식으로 통합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돼? 서버끼리만 그룹키를 형성하면 모든 솔루션이 그냥 해결된다는 거죠. 내가 보내면 그 서버가 다른 서버한테 주고 그 서버가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 주면 전체적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룹끼리는 독립적인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형인데,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러 사용자들이 서버 쓰지 말고 합시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키 확립을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용자를 가입할 때 누가 승인하냐? 뭔가 승인하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쟤는 받아줄 거야. 그러려면 뭔가 서버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현실성이 없는 건데, 이 연구하는 사람은 현실성이 없는 것도 논문을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분산 방식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냐면 키 동의 프로토콜이에요. DPL만. 그래서 DPL만을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요거는 요 둘이 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이쪽 둘 중에 한 명하고 이쪽 둘 중에 한 명이 계산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넷 중 한 명하고 이 넷 중 한 명이 계산해야 저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을 써서 쭉 DPL만 방식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그룹 키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별로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분산적으로 DPL만이라는 키동의 프로토콜, 서버를 활용하지 않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요 킴 등의 학장, 이 저는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지금 카이스트에서 교수하고 있는 김용대 교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한 건데 요즘 이 양반은 이런 쪽 안 하고 딴 쪽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매스컴에도 잘 나오던데. 오늘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더니 드론 있죠. 이 비행기. 그걸 해킹하는, 자이로 센서를 해킹해가지고 얘를 떨어뜨리는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해요. 어쨌든,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제안했던 건데 별거 아니고 이 양반의 아이디어는 딱 두 가지인데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하면 누가 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거를 누가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하면 좋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별거 아니죠. 왼쪽 이쪽에가 해야 된다. 그럼 별로 학문적 공은 별로 없는 거고. 근데 뭘 하나 재미난 걸 발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까 사용자가 이 트리에서 가입할 때 어디로 가입했어요? 아래로 가입했죠. 근데 이 양반은 아래로 가입하지 말고 루트로 가입시켜라. 언제? 트리가 풀이면. 트리가 풀인 상태에서는 단말로 가입시키는 게 아니라 루트로 가입시키는 거예요. 그럼 루트로 가입시키면은 메시지 수가 원래는 이 밑에 가입했으면 메시지 수가 얼마만큼 필요해? 트리 높이만큼 필요하죠. 양쪽으로. 트리 높이만큼 필요해요. 그런데 루트로 가입시켜버리면 딱 하나만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입하는 위치가 꼭 밑이 아니다. 그거는 어려운 거는 아닌데 그거를 생각할 만한 여유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더가 로그 n이니까 이 로그 n을 어떻게 줄일까? 뭐 다른 방법 쓸 수 없을까? 막 이런 쪽을 생각하지. 뭔가 거기서 어떤 이렇게 이 가입하는 위치를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입하는 위치는 빵꾸난데, 트리 높이를 안 늘리고 빵꾸난 데에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데 이렇게 꽉 차 있을 때는 여기다 해라 라는 아이디어는 간단한 건데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대단하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그냥 좀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게 그냥 특징이에요. 그거 말고는 별로 이 사람이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런 건 했어요. 물론 비슷한 시기에 저도 이쪽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옛 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이 ICU가 이제 없어졌죠. 카이스트랑 통합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대전에 이제 카이스트 말고 ICU라고 해서 대학원이 있었죠. 학사도 있었나? 하여튼 있었어요. 근데 카이스트랑 통합을 했는데 이 아이디어도 별거 아닌데 누구도 생각을 안 하는 아이디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뭐냐 하면 처음에 이 페릭이라는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 김용대 교수의 그 스승인데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DPL만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그 위도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하죠. 그냥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럼 똑같이 꼭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의문을 잘 안 가져요. 그런데 이제 이 석사, 우리나라 사람 아니겠지?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에 석사나 박사 공부하러 오는 친구도 좀 있죠. 뭐 많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도 있죠. 근데 그런 친구가 생각해낸 거예요. 이걸 굳이 DPL만 할 필요 없다. 아무거나 해도 된다. 어? 키 동의만 되면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 위뷰터는 그냥 옛날 방식 써도 된다. 굳이 그걸 DPL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그거를 이제 분산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그 무슨 방식이야. OFT에 쓰는 기술이 더 간단하죠. 그냥 해시 2번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산대소 해가지고 막 이렇게 DPL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한 번 이렇게 했으면 그냥 위는 똑같이 가는, 왜 그렇게 꼭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되니까 그 위는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닌데 이런 거를 저는 발견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이지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게 뭐 저 개인 쪽만 보더라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뭔가 큰 거를 터뜨리려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덤벼들어요. 뭔가 문제가 새로 나왔다. 막 사람들이 달려들죠. 논문 써야 되니까. 연구가 재밌으니까 달려들어요. 근데 달려들면서 늘 하려고 하는 건 자기가 제일 베스트한 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제일 핵심적인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이 뒤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문제들은 그냥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은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도 봐야 되겠지만 사소한 문제들도 개선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IT에서 아주 간단한 것지만도 그 개선 하나가 그것과 다른 거에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대단한 큰 요소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하나만 써보시죠. 이런 식이 있으면 이 x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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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안 나오네. 안 나오나? 이거 계산하기 귀찮고. 혹시 누가 빨리 계산할 수 없나? 가다 보면 나오는데 귀찮아. 자, 어쨌든 이런 x를 찾을 수 있어요. 두 개만 해볼까? 두 개만 하면 나오나 금방? 금방 안 나오네. 좀 쉬운 거. 5 하면 금방 나오나? 5 하면 얼마예요, 저게? 5.
아, 이게 5로 하면 안 되겠구나. 잠깐. 네네네.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걸로. 어차피 안 나오지. 그렇게 되면 12, 17이죠. 17 맞죠? 17. 아, 제가 산수가 약해요. 17. 그렇죠? 17. x가 17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이 있을 때 이렇게 된 애들이 쭉 있을 때 요 x 값을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x 값이 유니크해요. 하나만 나와요. 값이 항상. 언제? 이 모두들이 n1부터 k까지 값들이 서로 소일 때 5, 7 서로 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경우에는 이 17이라는 값이 유니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7이라는 값을 내가 사용자한테 던져줘. 그러면 이 사용자는 그 값을 뭘로 취급해? 2로. 이 사용자는 그 값을 3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값을 주는데 사용자는 다 다른 값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문제 중에 처음 문제에서 그 n개의 유니캐스로 암호화해서 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 뒤에 나와. 이렇게 됐잖아. 원래 아주 무식한 방법에서 가입과 탈퇴를 어떻게 했냐면 K1으로 그룹키를 암호해서 1번 사용자한테 줬고 K2로 K를 암호해서 2번 사용자한테 줬어요. 근데 이렇게 유니캐스 준 거는 이 값이 어때? 다 다르죠. 근데 그 다 다르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얘를 하나의 값으로 통일시킬 수가 있냐? 하면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이 m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언제? 이 n들을 사용자마다 다 다른 n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m을 만들 수 있는데 이 m이 꽤 커요. 꽤 커요. 이 n1은 이거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이 값보다. 얘가 128비트면 이 n1은 128비트보다는 커야 돼요. 그럼 100명이 있으면 128비트짜리 값인데 이 m 값은 얘네들의 곱의 원소로 나와요. 그러니까 5, 7 곱한 35보다 작은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면 그 세 개 곱한 것보다 작은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들이 꽤 커요. 꽤 크지만 얘네들이 다 다른 값이 아닌데 하나의 값으로 다 주고 사용자들은 뭘 하는 거야? m 받으면 이 m을 어떻게 해요? n1으로 모듈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 요게 나오는 거지. 요게 나오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약간 신기한 사용자마다 다 다른 값을 주는데 각 사용자들은 사용자마다 다 똑같은 값을 주는데 각 사용자는 다른 값으로 내가 그걸 해석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수학이 있다라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이동 통신 환경,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서는 이 단말이 해야 되는 비용이 적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안된 아이디어인데 여기서 이 복잡한 수식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가입할 때는 복잡한데 실제 키 교환을 할 때는 XY 연산 하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이동통신, 이동 컴퓨팅 환경, 모바일 환경에서는 모바일 단말의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해야 되는 계산량을 대폭 줄이는 거예요. 얘가 줄이려고 그러면 거기서 그 당시에 하는 비용은 줄이고 대신에 언제 높이냐면은 가입할 때나
이럴 때는 높여두면 된다. 가입은 어떻게 된가? 한 번 하고 끝이죠. 그 다음에 계속 쓰는 거니까 우리가 요거는 접근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동통신 기술에서 어떤 걸 뭘 만들면은 실제 가입할 때는 약간 번거롭고 도 돼. 그렇지만 쓸 때는 되게 가볍고 저렴해야 되는 거죠. 내 배터리에 소모를 안 주고 용량을 많이 안 잡고 그런 식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모바일 환경에 집어넣자 그러면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할 때 모바일 환경으로 가자 그러면 모바일 환경에서 계산 비용을 줄여야 되겠고 그럼 얘만 줄이려고 그러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서버에서 가입할 때나 이럴 때는 많이 해도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솔루션이 좀 심플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접근 방법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